대선을 앞두고 한국교회에서도 여야 지지 표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남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한국교회 위로와 회복 연합기도회 3차 세미나에서는 이재민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목회자가 되기 위해 영성을 기르고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대학원생들, 사회가 변화하는 지난 10년 사이 이들에겐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살펴봤습니다. 뉴욕 한인창작음악협회가 주최한 제3회 뉴욕 창작가곡제가 뉴저지 초대교회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전도부가 주최한 호남권 전도 세미나가 전북 전주 초원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한국교회에서도 여야 지지 표명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치적 다양성이나 표현의 자유는 분명 존재하지만 갈등이나 대립 대신 공동체 화합과 통합을 이루는 그리스도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김태용 기자입니다. 5월 중순 임진각 언덕교회 강경민 목사, 생명평화마당 공동대표인 방인성 목사 등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기독교인의 신앙적 양심과 사회적 책임에 근거한 공적 신앙임을 강조하며 이 후보의 정치 철학과 공약이 성경이 말하는 정의, 자비, 또 공동선과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억압받는 자들의 권리를 되찾는 국민 주권의 회복은 정치인뿐만 아니라 신앙인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기득권의 카르텔을 깨고 권력과 돈이 지배하는 구조를 바꾸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는 성경이 말하는 기울어진 저울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라 믿습니다. 비슷한 시기 세교로교회 손현보 목사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 3월 부산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와의 대담을 진행하고 이를 교회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것과 관련해 손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 압수수색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를 규탄한 손 목사는 영상을 통해 김 후보 지지 의사를 밝혔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로 우파에서 단일화가 됐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승리를 해야만이 우리가 이런 억압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자유를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어떤 모든 사람들도 우파들은 다 한마음이 돼서 이 정권을 재창출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12월 계엄으로 촉발된 비상시국, 대통령 파면 이후 우리나라는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게 됐습니다. 탄핵을 거쳐 투표가 다가올수록 각계각층의 지지 의사는 엇갈렸고 이는 한국 교회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극심한 사회 분열 속에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대선 후에도 공동체 갈등과 대립이 나타날지 우려가 커지는 상황. 이럴 때일수록 기독교인들은 공동체 화합과 통합을 이루는 그리스도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맞이할 대한민국, 극심한 사회 분열과 공동체 구성원 간의 갈등을 헤쳐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와 화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용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회, 한국교회 봉사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22일 안동교회에서 영남 7개 지역 시군 기독교연합회와 함께 영남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한국교회 위로와 회복 연합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는 영남 지역 산불 피해 복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세 번째 라운드 테이블입니다. 이날 연합기도회에 앞서 열린 후원 전달식에서는 한국교회의 온정 나눔이 이어졌습니다. 한교봉은 이불 세트 350개를 각 지역 기독교연합회에 전달했고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와 한교총은 총 2억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농어촌 미자립분과위원회는 34개 교회에 월 20만 원씩 4년간 지원키로 했으며 안동 성소병원은 피해 주민을 위한 무료 진료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목회자가 되기 위해 영성을 기르고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대학원생들, 사회가 변화하는 지난 10년 사이 이들에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또 신학교육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회가 급격하게 고령화된 지난 10년 사이 신대원생도 고령화됐습니다. 기독교연합신문은 지난 2015년과 올해 신대원생 의식과 사역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10년 사이의 변화를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10년 전 55%였던 20대 신대원생은 올해 30%로 약 20% 감소했습니다. 반대로 8%였던 40대 이상 신대원생은 약 20% 증가했습니다. 이런 신대원생의 고령화에 대한 고민은 사역으로 이어집니다. 신대원생이 하는 교회 사역의 73.3%는 교육부서 설교인데 대부분 교육부서 사역은 20대에게, 40대에겐 중장년 사역을 맡기게 된다는 것, 부교역자 채용 연령 마지노선이 대부분 40대라는 점도 교회들이 풀어가야 할 또 하나의 과제입니다. 부교역자의 채용 연령을 상향해야 되는 것도 좀 공론화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문제는 여기에서 다음 세대를 양육할 수 있는 젊은 사역자들을 양성하려면 결국에는 20대 신대원생들을 계속 확충하려는 노력을 신학대학원이 기울여야 한다. 10년 사이 신학생들의 윤리 기준은 관대해졌는데 59.1%가 이혼을 할 수 있거나 해도 무방하다고 응답해 이혼에 대한 인식 변화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주와 흡연에 대해서도 허용하는 분위기가 높아졌습니다. 동성애가 죄라는 인식에만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 신대원생의 윤리가 목회자의 윤리가 되고 목회자의 윤리는 성직자로서 거룩함을 가져야 될 성직자로서의 덕목과 관련된다고 봤을 때 신학교에서 과연 기독교 윤리, 성경적인 윤리를 4학점 정도의 강의가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가르치고 넘어갈 것인가. 개혁주의 생명신학회와 기독교연합신문이 24일 신학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공동학술대회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맞춘 다양한 제언들이 나왔습니다. 40대 이상 신학생이 많아진 만큼 목회 개척 등 진로에 대한 생각은 분명한 반면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경제적 고민은 늘어 학교와 총회가 연대해 재정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이 신학생이 신학교에서 신학만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목회 훈련도 병행을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인식, 이런 인식을 만들고 또 이런 인식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그 제도적인 어떤 재정적인 뒷받침 이런 체계들이 만들어지지 않게 되면은 지금 이 문제는 계속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교육이 곧 한국교회의 미래로 직결되는 만큼 신학교에서 신대원생을 올바른 신앙과 영성을 가진 영적 지도자로 길러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떠난 신학이 사변화되고 지성주의에 함몰되어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걷잡을 수 없이 이 생명력을 잃고 무너지고 있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이것을 고민하면서 이것이 아니다 라고 외친 것이 저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태동이다. 단순히 학문 중심의 교육이 아닌 신대원생들의 진정한 영적 성장을 위해 변화에 발맞춰 신학교육도 혁신을 맞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한인 예술가들이 함께한 뉴욕 창작 가곡제가 열렸습니다. 그리움과 사랑, 삶의 본질을 아름다운 음악 선율에 담았는데요. 뉴욕에서 김은교 PD가 전해드립니다. 뉴욕 한인 창작음악협회가 주최한 제3회 뉴욕 창작 가곡제가 지난 5월 17일 토요일 뉴저지 초대교회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꽃피는 그리움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가곡제는 한인 작곡가와 작사가들이 참여하여 그리움, 사랑, 그리고 삶의 본질에 대한 깊이 있는 감정을 음악으로 풀어냈습니다. 이번 가곡제에서는 이가영, 이호준, 박희정 등의 작곡가와 석정희, 윤영미, 한영국 작사가 등을 비롯해 재능 있는 한인 예술가들이 협력하여 다양한 창작곡들을 선보였습니다. 관객들은 각 곡이 선사하는 풍부한 감정의 풍경을 경험하며
음악과 깊이 교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테너 황진호를 포함한 한인 음악가들의 열정적인 공연은 음악회의 감동을 더하며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이번 테마는 다시 피어나는 그리움입니다. 누구에게나 마음속에 그리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그리움을 시와 음악으로, 그래서 연주자들의 음악으로,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숨어져 있는 그리움들을 함께 끄집어내면서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2023년에 설립된 뉴욕 한인창작음악협회는 미국에 거주하는 시인, 작곡가, 그리고 연주자들이 함께 모여 한국의 정서를 세계적인 시각으로 발전시키는 데 헌신하고 있습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음악 여정을 통해 우리의 그리움이 다시 꽃피는 순간들을 소중히 간직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도 뉴욕 한인창작음악협회는 지속적인 창작 활동을 통해 한인 예술가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뉴저지에서 구티비 뉴스 김은교입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전도부가 주최한 호남권 전도 세미나가 전북 전주 초원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중전주노회의 후원으로 마련된 이번 세미나에는 전북 지역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짐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설교에 나선 총회 전도부장 최효식 목사는 신앙을 지키기조차 쉽지 않은 시대지만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복음을 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의지에서 다시금 각 교회가 전도의 붐이 일어나고 영혼 살려 주님의 지상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인되라 하시는 그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하겠습니다. 이어 진행된 강의에서 대명교회 김종일 목사는 피켓 전도를 주제로 노방 전도의 실제 사례를 나눴고 반석교회 송기배 목사는 파워 관계전도 강의를 통해 가정사랑학교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한 관계 중심 전도 전략을 소개했습니다. 한편 전도 세미나는 충청권을 시작으로 수도권, 영남권을 거쳐 호남권까지 이어졌고 이달 말 제주 동홍교회에서 마지막 권역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26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관련 대법원 판결 논란을 논의했으나 결론 없이 대선 이후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임시회의에는 법관대표 126명 중 90명이 참석해 2시간가량 논의했습니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이날 임시회의는 종료하고 회의를 속행하기로 했다며 속행될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충 토론을 하고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취재진에 설명했습니다. 전국 판사가 모이는 법관대표회의가 회의 후 결론을 내리지 않고 속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다음 회의는 6.3 대선 이후 열릴 예정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6일부터 나흘간 제21대 대통령 선거 선상투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선장을 맡은 원양어선 등 454척에 승선한 유권자 3,051명이 투표 대상입니다. 선상투표는 2012년 제18대 대선에서 처음 도입됐으며 선장이 투표 일시와 장소를 결정하고 한국 국적자를 입회인으로 선정합니다. 투표용지는 기표 부분이 봉합된 실드팩스로 전달되며 투표 후 관할 선관위를 거쳐 선거일에 개표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1인당 연간 1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발표한 2022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 보고서를 보면 2022년 가계부담 의료비는 가구당 297만 1,911원, 개인부담 의료비는 1인당 103만 5,411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각각 8% 증가된 수치로 가계와 개인 의료비 부담은 매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가계와 개인 부담 의료비는 건강보험 등이 적용된 금액을 제외하고 실제 부담하는 의료비입니다. 사직 전공이 5월 추가 모집 마감이 임박한 가운데 수련 현장을 떠난 전공이 10명 중 6명이 일반 의로 재취업해 일하는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련병원에서 사직했거나 임용을 포기한 레지던트 8,791명 중 5,399명이 의료기관에 일반의로 취업한 상태입니다. 일반의는 국가시험에 합격 후 전공의 수련 과정을 밟지 않은 의사로 과목별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 전문의 시험에 합격하면 전문의가 됩니다. 엘림넷 나우앤서베이가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만 20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인의 AI 활용 실태와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1.3%가 AI 플랫폼을 사용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업종별로는 IT와 소프트웨어 업계가 92.5%로 가장 높았고 미디어와 콘텐츠 76.9%, 교육 분야가 73.3%로 업종 중에서도 높은 사용률을 기록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AI 플랫폼으로는 챗GPT가 87%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으며 구글 제미나이 41.4%,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이 15.3%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배보경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에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50% 관세를 7월 9일까지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르줄라 폰데이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 관세 부과 연기를 요청했다며 진지한 협상을 원하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미국과 EU 간 협상에 진전이 없다며 50% 관세 부과를 기습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부과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전적으로 그렇다고 답해 강경 대응 의지를 보였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2022년 이후 최대 규모의 드론 공습을 감행해 13명이 사망했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AFP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는 24일 밤부터 25일 새벽까지 드론 300대와 미사일 70발을 동원해 우크라이나 22개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공포의 밤이었다며 사망자 중에는 아동과 청소년도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유럽과 아랍권 20여 개 국가가 스페인 마드리드에 모여 가자 전쟁 종식을 위해 이스라엘을 동반 압박했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AFP 통신에 따르면 이날 열린 마드리드 그룹 장관급 회담에는 이집트,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랍권 국가와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이 참석했습니다. 장기간 구호품 반입 봉쇄로 가자지구 인도적 상황이 악화되고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재점령을 목표로 기드온 전차 작전을 개시하자 이스라엘의 오랜 동맹국들마저 전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미국 하버드대가 현지 시간 23일 트럼프 행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등록 금지 조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소장 제출 몇 시간 만에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중단시켰습니다. 하버드대는 이번 조치가 7천여 명의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즉각적이고 파괴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유학생 없는 하버드는 하버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하버드대에 손을 들자 트럼프 행정부는 곧바로 하버드대의 비영리 면세 지위 박탈 방안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배보경입니다. 이번 주는 갈수록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5도를 웃돌겠는데요. 지난주처럼 습하지는 않겠지만 일교차는 여전히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한편 동쪽 지역 곳곳에는 소나기가 자주 지나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6도, 강릉 24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28도, 광주 27도, 부산은 23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제 일주일 후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비상시국 속에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대선 이후에도 공동체 갈등과 분열을 겪게 되진 않을지 우려가 높아지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기독교인들은 사랑과 화해, 기도를 통해 분열된 사회 속에서 치유와 화합의 도구가 돼야 합니다. 오연서, 우종수의 많은 분들께서 구티비 복음 스튜디오 주춧돌 쌓기 헌금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